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보면요. 이전에 현대중공업 뭐 인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주식 광소가 얻어 걸렸지만 또 다른데 요게 진짜 뭐 다른 어떤 이슈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런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현대 하나 인수 검토에 두산인프라코가 급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요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현대 쪽에서는 뭐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 하나 쪽에서 또 들이대는 그런 어떤 모습, 뭐 검토를 하고 있다. 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약간 들이대려고 고민하고 있다. 그런 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 두산인프라코의 이 매각을 공식화했던 적이 언제였다? 바로 24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36.27%, 이런 어떤 지분에 대한 매각 한 5,600억 가량 한 1조로 평가한다. 요런 어떤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어느 기업을 인수할지. 자, 지난달에 24일 하면 24일 요런 어떤 부분 24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근데 이게 두산의 어떤 인프라코어의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좀 약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올라오면 치는 이런 어떤 모습도 좀 있고 아무래도 이게 지수 영향이 좀 있겠죠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게 요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 보면 현재까지 지수가 출렁출렁이면서 내 마음 출렁출렁하면서 마이너스 2.45. 지수 내려간다고 호들갑 떨면서 사람들 막 또 나타나죠 또. 아, 그만 얘기해야 돼. 지겨워서 안 되겠네. 아무튼 지수가 하락할 때는 투자자는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아시아나항공도 주가가 막 움직였던 그런 어떤 옛날에 그런 어떤 모습이 많이 있었죠. 요런 어떤 국면 결국에는 자, 월봉 상황 살펴보면 이런 어떤 슈팅이 나왔을 때가 뭐 어디 뭐 인수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던 이후에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뭐 요런 어떤 부분이 나타났던 그렇게 해서 월봉 보면 한 169% 정도 요런 부분으로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관련된 부분은 따끈따끈합니다. 보면 또 이제 하나에서 또 이제 또 딴 데서 또 얘기 나옵니다. 보면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가 되겠죠. 아이고 진짜 장난이 아니냐 장난이 아니야. 인수 누가 하는 거야. 근육줄 나같이 근육줄의 그룹사가 인수했으면 좋겠네. 예, 그거 맞는 얘기고요. 이 근육줄, 야, 이거 진짜 운동을 많이 했나요? 요즘에 이런 은어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 헬, 헬창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캥거루가 헬창 같은데. 자, 아무튼 저렇게 현대와 하나가 인수를 이렇게 들이댔다. 뭐 이런 어떤 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보면 월봉을 봐야 되겠죠. 월봉 상황에 이게 매물이 이게 좀 약간 악성 매물이 있다 보니까 올려주면서 이게 매도가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좀 상방의 모습이 좀 강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의 의미 있는 이평선의 300월선, 300월선에 이렇게 딱 저항을 맞으면서 또 눌려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그런 어떤 모습, 뭐 다시 한번 제로에 대한 모습,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음봉이 좀 나와준 그러한 어떤 상황이지만, 자, 다시 한번 요런 부분은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면 요런 음복은 좀 이렇게 쫄지 않게 만드는 그런
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뭐 아시아나 항공이 이전에 주가가 좀 올랐던 그런 어떤 모습, 뭐 인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좀 트레이더는 좀 항상 좀 수급이 확 몰릴 때 또 대응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소외를 좀 받을 때 오히려 또 생각해보는 자 보면 코스닥이 좀 밀리고 있네요. 좀 밀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좋은 기업은 결국엔 뭐 지수가 하락해도 덜 하락하고 오를 때 더 오르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두산인프라코 하면 자, 두산그룹 LS와 두산과 하나가 그린 뉴딜로 의기투합했다. 이런 어떤 재료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은 뭐 테마는 좀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그린 뉴딜 관련된 테마에 두산 뭐 인프라코어도 함께 엮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트레이더라면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자 어느 정도의 요 분봉을 보면 좀 매도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있지만 반등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라면 어느 정도의 가격선이 회복해 줄 때 적어도 이러한 어떤 봉에 대한 부분 이러한 어떤 봉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봉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봉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한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좀 가격들이 온다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양선의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고요. 자, 이 각도가 굉장히 이게 나쁘지 않은 자, 이러한 어떤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이격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줄어들면서의 힘을 모아주고 있는 이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산인프로코가 좀 하나의 어떤 순종 투자자 이 순종 투자자의 어떤 용어를 처음 썼던 분이 바로 앙드레 코스토라님. 제가 뭐 항상 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앙드레 코스타님이 이게 순종 투자자라고 했는데 하나의 어떤 그 흐름에 이렇게 투자하는 부류를 순종 투자자라고 했는데 만약 순종 투자자라면 우리 주식광소 구독자분들께서 순종 투자자라면 또 나쁘지 않은 요런 어떤 두산 인프라코의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가에 있어서의 다 올려주면서 다시 늘려주는 이러면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음봉에 대한 부분이 약간 속임수 음봉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선에 대한 부분이 요런 어떤 가격선이 되겠고 윗선은 요런 가격선이 되겠다. 요런 부분으로 해서 가격선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테마에 있어서 테마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좋은 종목이고 좀 순종 투자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의 주가 흐름과 함께 재료도 하나하나씩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두산 인프라코는 뭐 매물로 나왔지만 어느 정도는 이 좀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마진을 말씀드리면서 캥거루 여기 주머니를 말씀드린 거 여기 어머니 품속에 안전마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산 인프라코도 어느 정도는 안전마진은 있고 테마가 함께 엮이면서 올라갈 때 그런 모습 이게 반등세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은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으로 꼭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